영국 화가 로세트의 그림 메두사의 옆모습에는 고운 머릿결을 가진 청초한 여인이 그려져 있습니다. 바다의 신 포세이돈도 반할 정도로 아름다웠던 메두사는 어쩌다가 괴물의 상징이 되었을까요? 아테네의 수호신 자리를 여신 아테나에게 빼앗긴 포세이돈은 그녀를 골리기 위해 아테나의 신전으로 아름다운 여인 메두사를 불러 사랑을 나눕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아테나는 메두사의 머리카락을 독사로 변하게 하고 멧돼지의 어금니와 톱니 이빨들로 입안을 채우는데요. 그걸로도 모자라 메두사와 눈이 마주친 모든 것을 돌로 변하게 하는 저주까지 내리죠. 괴물로 변한 메두사는 페르세우스에게 목이 잘려 최후를 맞이합니다. 카라바조의 그림 메두사의 머리에는 페르세우스에게 목이 잘린 메두사의 마지막 표정이 그녀가 느낀 공포감과 함께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배꼽 근처 피부의 얇은 층에도 메두사의 머리라 불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부드러운 간이 딱딱해지는 간 견병증이 발생하면 소화기관과 간을 연결하는 통로인 간 문맥이 막힙니다. 이때 소화기관에서 나온 혈액이 간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간 문맥에 몰리면 맨눈으로도 잔뜩 부푼 정맥을 목격할 수 있을 정도가 되는데요. 이 모습이 메두사의 머리카락을 연상시킨다고 하여 메두사의 머리라는 이름이 붙어 있죠. 이처럼 간 문맥에 이상이 생기면 메두사의 머리가 출현하고 복수가 차거나 황달이 나타나는 등 우리 몸속에 메두사가 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죠? 17세기 네덜란드의 형법은 매우 엄격해서 경범죄도 교수형으로 다를 정도였는데요. 인체 해부에 사용했던 시체 중에도 이렇게 교수형을 당한 범죄자가 많았습니다. 렘브란트의 텔프 박사의 해부학 강의라는 그림에 사용된 시체 역시 외투를 훔친 죄로 교수형을 당한 28세 남성의 것이었죠. 텔프 박사는 네덜란드의 해부학 전임 강사였고 1632년 대중을 위한 해부학 강의를 열었는데 그 강의를 기념해 만든 그림이 텔프 박사의 해부학 강의입니다. 당시 대학은 공개적으로 인체를 해부할 수 있는 해부학 극장을 세워 운영했는데 유명 외과 의사의 강의에는 입장료가 생길 정도로 인기가 높았습니다. 렘브란트는 인물들을 피라미드 형태로 배치하고 자연스러운 표정을 묘사했습니다. 시체에 조명을 비춘 것처럼 밝게 표현하여 해부학 강의에 집중하게 했죠. 그림 속에서 텔프 박사는 외과용 수술 도구인 겸자로 시체의 왼쪽 팔 근육을 들어 보이고 있는데요. 이 근육의 이름은 얕은 손가락 굽힌근입니다. 피부 표면 가까이에 있으면서 손가락을 굽히는 데 사용하는 근육이라는 뜻을 담고 있죠. 얕은 손가락 굽힌근은 팔 앞쪽에 있는 8개의 근육 중 하나입니다. 해부학 전문가들은 이 그림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윗팔뼈 안쪽에서 시작되는 얕은 손가락 굽힌근이 바깥쪽에서 시작되는 것처럼 그려져 있기 때문이죠. 텔프 박사는 렘브란트가 그린 텔프 박사의 해부학 강의로 인해 최고의 외과 의사로 인정받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정치계로도 진출하여 암스테르담 시의원과 시장에 선출되기도 했는데요. 스타 화가가 낳은 스타 해부학자였습니다. 염색장의 딸 아라크네는 길상과 자수에서 뛰어난 실력을 가진 아가씨였습니다. 자신이 지나치면 자만이 되는 법, 아라크네는 직물의 수호신인 아테나와 길쌈 대결을 벌이게 되었죠. 스페인 화가 벨라스케스의 실 잡는 여인들에는 노파로 변장한 아테나와 아라크네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아라크네가 완성한 직물을 본 아테나는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의 솜씨가 예상보다 훨씬 훌륭했기 때문이죠. 문제는 아라크네의 직물에 담긴 그림이었습니다. 아테나의 아버지인 제우스가 아름다운 여인 에우로페를 납치하려고 황소로 변신하는 등 바람을 피우는 장면들이 묘사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아테나는 불같이 화를 내며 직물을 갈기갈기 찢어버렸고 평생 반성하며 배를 자르는 의미로 그녀를 거미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프랑스 화가 우아스가 그린 미네르바와 아라크네에는 아테네가 아라크네를 공격하는 장면이 담겨있죠. 미네르바는 아테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우리 뇌 속에는 거미로 변해버린 아라크네가 집을 만든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뇌와 척수는 세 층으로 이루어진 뇌척수막에 쌓여 있는데요. 머리뼈 안쪽에 있는 경질막,
경질막 바로 밑에 있는 아주 얇은 거미막, 그리고 그 아래쪽에 뇌 표면을 감싸는 연질막이 있죠. 바로 그 거미막 아래에 있는 거미막 밑 공간은 마치 아라크네 갇힌 거미줄처럼 보입니다. 거미막 밑 공간에는 투명한 뇌척수액이 흐르는데 뇌척수액은 뇌척수막과 함께 뇌를 보호합니다. 거미막 밑 공간에는 뇌에 혈액을 공급해주는 뇌동맥이 있는데요. 뇌동맥이 부풀어 오르는 뇌동맥류가 있는 경우 거미막 밑 출혈 또는 지주막하 출혈이라고 불리는 뇌출혈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거미막 밑 출혈은 발생한 환자의 3분의 1만 생존할 만큼 치명률이 높은 질병입니다. 아테나의 공격으로 갑작스럽게 거미로 변한 아라크네처럼 거미막 밑 출혈은 환자의 일생을 한순간에 망쳐놓을 수 있습니다. 17세기 신앙심이 깊었던 화가들은 청빈의 상징 프란체스코 성인을 많이 그렸습니다. 스페인의 화가 수르바란 역시 프란체스코를 소재로 15점의 그림을 남겼는데요. 그중 하나인 성 프란체스코에도 갈색 수도복인 카푸친을 입은 프란체스코가 해골의 한 손을 얹고 기도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의 어깨 근육에도 프란체스코 수도복의 흔적이 남아 있는데요. 가장 유명한 근육 중 하나인 승모근입니다. 등 표면 쪽에 있는 세모골에 납작한 근육인 승모근은 수도복의 모자, 즉 승모와 닮은 근육이라는 뜻이죠. 독일에서도 승모근이 수도사들의 모자와 닮았다고 하여 카펜 무스켈, 모자 근육이라고 부릅니다. 승모근의 정식 명칭은 등 세모근이며 양쪽 승모근을 합한 모양이 마른 목골이기 때문에 의학용어로는 트라페치우스 무솔이라고 부릅니다. 크게 어깨뼈를 올리는 윗부분, 어깨뼈를 뒤로 당기는 중간 부분, 어깨뼈를 내리는 아랫부분으로 나뉘며 머리뼈와 목뼈와 등뼈에 연결되어 팔을 지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컴퓨터와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길어진 직장인들이 등 세모근에 발생한 통증을 줄이기 위해 보톡스를 맞기도 한다는군요. 명화 속에서 우리 몸의 곳곳을 탐사한 기록을 찾아 정리한 이재호 박사님의 미술관에 간 해부학자였습니다.